지난 3주간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예쁜 얘기들 추상적인 얘기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데 당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구체적인 사과를 하라고. 정말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항상 하던 말 돌려주고 싶은데 사퇴가 참여라면서요. 그 말 비슷하게 사퇴가 사과다. 진짜 사과하려면 사퇴하시라. 자룡자룡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자, 못 나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그래요. 자 신통방통 하고 오셨는데 우리 제작비를 아껴주시느라고 분장은 신통방통에서 받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코 만져도 되죠? 네. 그럼요. 방송하다 코 맞은다고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니 제가 코를 자주 만져요. 아, 버릇이라서 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코를 파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떼주는 사람은 없던가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역시 권력자가 아니었네. 떼줄래요? 제가 그래서 정치가 싫은가 봐요. 나 월월이 제일 좋아. 제가 친한 형 동생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친해도 그 떼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비위가 강해 그분들. 그래서 잘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마음은 편해요. 이제 살면서 부끄럽진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난 그래도 잘 나가고 싶어. 아 그래요? 마음 편한 게 뭔 대수야. 다 그냥 뭐 살면서 나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럴까봐 저는 겁나더라고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후회 안 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겠죠. 나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 네.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온 댓글이 하나 있어서 친윤이에요? 제가요? 친윤 구자룡 나와줬다고 아, 진짜? 우리 이경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는 친윤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게 뭐 근데 이제 문득 떠오르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나의 입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누군가는 나의 눈에서 저 천치를 화상이야? 읽고 가나 서정재-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근데 그래요. 누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비는 종이었다. 그쵸. 뭐 그 시가 떠오르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궤적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어떤 발언 하나 가지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제 신념대로 움직인다. 사람 따라 움직일 것 같으면 지금 친윤이라는 게 있나요,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 앞가림도 잘 못하시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친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지금 정치권에서도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친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기득권은 윤 대통령을 영입해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한번 연장했고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글쎄 뭐 친윤인지 친한인지 저는 그런 모든 게 싫어가지고 지금 뭐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지난 총선 이후에는 당사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진짜로 당사도 한 번 안 가보고 이건 그냥 얘기를 하면 당직 제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난 당직도 안 받겠다.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얘기를 오히려 안 하니까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혹은 그냥 번뜩 떠오르는 생각대로 얘기하시지만 뭐 저는 그냥 그럴게요. 반박시 당신 말이 맞다. 일일이 대응하진 않고 그냥 이 길게 한번 행보를 봐주시라. 저는 제 말대로 살 거기 때문에 변호사로 계속 사는 모습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지키고 살았구나. 저 예전에 그때 출마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가족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한번
하려고 딱 그 마음 먹고 나왔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막 우리 병수 앵커가 막 말리면서 그럼 되겠냐 뭐 맞아요. 이랬는데 저는 딱 거기 가보니까 아 여기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나는 그냥 뭐 날라가면 날라가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딱 그렇게 접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간만에 또 자화상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네. 그래요. 또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생각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매기는 것 같은데 약간 같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를 키운 건 파랄은 바람이었어요. 맞아요. 다 지금 뭐 거친 시기죠. 자, 거친 시기예요. 자, 강선호 얘기를 합시다.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앞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얘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우리 앞에까지는 그 얘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다른 방에 취직하는 것도 이게 방해하는 건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우리 그냥 쉽게 딱 떠오르는 거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불편했던 사람인데 다른 방에 취업해가지고 국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것도 싫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할 법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갑질의 끝판왕이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 딴 방에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완전 밥줄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해고는 살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가장일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 면직이 됐다. 그 2명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중립기업 박아요. 근데 2명이면 그래 누가 안 맞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28명이 면직됐대. 본인 주장으로도. 본인 주장으로도 28명이에요. 맨 처음에는 46명이었는데 뭐 본인 주장으로도 28명이에요. 46명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빼고 넣고 중복하고 이렇게 빼서 28명이다. 야, 참 그렇게 해명하는 것도 참 거기에 근데 26명, 8명 자랑이다, 자랑. 아이고, 그쵸. 참 거기에 진짜. 뒤에 그래요. 통상적 수준이다라고 말을 붙였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5년 동안에 28명씩 갈아치우나요? 야, 난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 진짜. 28명 바꾸는 게 통상적인 수준이면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갈아치운다는 겁니까? 와, 나는 거기는 정말 진짜로 글쎄요. 거기는 글쎄 조폭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바꾸는 사람 물론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롱런을 못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됨됨이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같이 공분할 법한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완전 문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보면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 그 보좌진들 중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 방 보좌진 엄청 많이 받고 이러면 그 방은 아웃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좌진들끼리 그렇게 본인들이 평가를 해요. 그럼요. 그 방 안 가. 야, 금방 받고 뭐 그만큼 의원들이 까다롭거나 의원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방에 본인들이 못 버티거나 의원들이 그만큼 까다로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잠깐 나왔던 해명 중에 뭐 일이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사람 못 버티게 혹사시키는 데인가요? 어떤 면으로도 이건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딴 의원실은 막 놀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면으로도 이게 해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분들, 의원님들이나 패널 분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28명이 통상적 수준이라 그러면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정도 갈아치웁니까? 라고 하고 의원님이나 뭐 부대변인 뭐 이런 분들은 본인 입장이면은 이 변기 이런 거 불러서 시키나요? 본인 입장에서도 나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시면은 쉴드 치세요. 근데 나도 안 시키겠지만 강선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면 얘기하지 마시라.
그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기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도 나도 똑같이 했을 법하다 이런 식의 변명은 못 할걸요? 맞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갑질 중에 뭐 공항 보호구역까지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짐을 들고 나가게 했다 이러잖아요. 옛날에 보호구역은커녕 게이트 밖에 나와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캐리어 이렇게 밀었을 때 그거 뭐 갑질 끝판왕이라고 뭐 노룩 패스라고 막 아유. 비난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물론 그거 잘못됐어요. 근데 그 기준이면은 강선우 의원은 지금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진짜 김무성 특검해야 되지 않아요?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나중에 저는 개별적으로 친하니까 네. 그게 한 이유가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는 왜냐하면 기자들이 확 닥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있으니까 기자들이 오니까 그냥 휙 이렇게 휙 해놓고 빨리 기자들 대응 이거 해야 응대하려고. 되니까 이거 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망했다. 망했구나. 나는 지금 빨리 이렇게 던져놓고 빨리 그 기자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기자들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그 인터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건데 아차 이거 하는 순간 아차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럼요.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어요. 그 정도에서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게이트 앞에까지 다 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보호구역 안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번 놀랐어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실제로 공항에서 또 그걸 임시 출입증을 끊어가지고 들어가게끔 해줬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게 막 막무가내로 하자는데 사람들이 막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이 갑질이 아주 도파민이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민주당에서 옛날에 그거 비판했던 기준으로 갖다 대면은 강선우 의원은 사실 이게 뭐 한 개만 가지고도 낙마할 사유가 지금 막 계속 나와요. 계속.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 보좌진에서 작년에도 익명 게시판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저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기차게 이거는 진짜 인권 침해다라는 취지에서 쭉 얘기해 온 거고 그리고 이 사건 터지니까 그 대나무 숲이라는 보좌진들 익명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 인적사항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해야만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블라인드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보좌진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의혹이 터지니까 일할 줄 알았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러면서 또 나온다. 지금 보좌진들이 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겠나요 이게? 그런데도 뭐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뭐 자기를 뭐 음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요? 근데 보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이번에 이게 장관으로 그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 누구죠? 그 비례로 2번 의원된 여성 용해인 용해인인가요? 용해인. 용해인 의원도 공항에서 한번 그 그렇죠. 갑질 귀빈실 썼던 거. 귀빈실 그거 있었죠. 그렇죠. 애기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여행 가는 거 가족 있어요. 여행에 가족 여행에 귀빈실 사용했던 거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보면 참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인데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참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외치죠. 진보의 가치를 외치는데 그게 진보의 가치와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전에 그랬더라고요. 참 말은 주옥 같아요. 뭐 약자에 대해서 대우하는 걸 보면 그 나라의 국격을 알 수 있다고.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국격이 많이 좋아졌나요? 그래서 국격을 아주 본인이 박살 내셨잖아요 지금. 박살 내셨잖아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종식 의원인가 이번에 처음 이름 알았는데 이분은 제 머릿속에 박제가 됐어요. 네. 강선우 의원은 제가 겪어본 강선우 의원은 바른 분이다. 약자를 사랑하는 바른 분이다.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괴롭히는 것 같다. 커튼 뒤에 숨어서 전 보좌진들이 괴롭히고 있대요. 강선우 후보자를. 이 2차 가해죠 저런 게. 왜 괴롭힙니까? 저런 게 전형적인 2차 가해죠. 왜 괴롭혀요?
그러니까. 누굴 괴롭힌다는 거지? 지금 보좌진이 지금 아시잖아요. 어떤 진영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면은 그 진영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밧줄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내가 갑질 피해자다라는 거를 폭로를 할 정도면은 이제 저 진영에서 나 일 못해도 상관없다. 난 진실은 밝히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일 수 있어요. 허정식 의원이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랑 코드가 맞는 비슷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강선우 의원이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만 잘하는 그런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부자리 봐주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직급상으로 정말 역할 분담에 의해서 아랫사람이라고 할 법한데 그 인격적으로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거는 이 사람의 됨됨이나 본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구랑 같이 식사할 때 식당 종업원한테 하는 태도 보면 그 사람 인성 다 보이는 거라고. 맞아요. 막 이런 얘기들 우리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라도 이상한 게 깨진 바가지 구석이 있으면 그거는 어딘가에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 새는 바가지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기 수리보다 더한 갑질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취업 방해. 취업 방해. 저 무서운 거예요. 강선우 후보자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원실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 방해를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변기 수리 뭐 이런 갑질 의혹보다 더 심각한 이런 범죄 사실이다. 그렇죠. 이건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서민 대책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진짜로 직권 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강선우 후보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플러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아 근로기준법 위반. 그럼요. 그 취업 방해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강 후보자가 전 이게 요게 좀 확인을 좀 제가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급하게 방송 준비를 하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강 후보자 측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실에다가 뭘 보냈대요. 근데 여당 의원들한테만 보냈대요. 문자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악의적으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관 2명을 법적 조치하겠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관 2명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의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당은 이제 뭐 안중에도 없는 거고. 근데 음.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강선우 후보자의 본인 입장은 또 아니래요. 강선우 후보자의 본인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래요. 그러면 문자를 보낸 강선우 후보자 측은 뭐예요? 의원실에서 나갔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예. 너무 강선우 후보자를 존경하는 현재 있는 보좌진들이 이 상황을 보다 못해.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장관이 돼야 되는데 이 장관님에 대해서 국격을 높여야 되는데 이 못된 전직 보좌관 2명이 거짓말을 자꾸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해서 국격을 높여야 하는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야당은 필요 없어. 여당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이렇게 이런 충정에서 자의적으로 외부로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의원실 같았으면 28명이나 면지가 안 돼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면.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이 입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 조치한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적인 의혹쟁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있겠지. 이제 네. 압박을 넣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지는 건 법적으로 가리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이 이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거든요. 지금 가릴 생각이 있었으면 증인으로 부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증인으로는 못 부르게 민주당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부 반사 거부 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는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청문회까지 기다려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정작 청문회에는 증거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냥 서로 주장만 맞부딪히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오늘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엄청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분이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왜 제작진들 왜 자꾸 오늘 웃으세요? 예? 예? 눈물이 많아요. 그렇구나. 제가 좀 알아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오셔가지고 민주당의 그 대변인실의 간사로 일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눈물이 많으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모르시나 봐. 잊으셨어. 잊으셔가지고 이제 보좌진들에게 당신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열심히 성공하려면 강인하게 커야 해. 그러면서 이제 강인하게 키우시는 게 아닌가. 키우면 같은 방에서 데리고 가면서 키워야지. 다 내쫓았잖아요. 아니 또 다른 방도 가서 또 강인하게 커라.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건가요? 네. 세상의 쓴맛은 나한테 보고 가라. 뭐 그런 건가요? 나한테는 쓴맛만 봐라. 단맛은 딴 방 가서 봐라. 저도 예전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어떤 파트너랑 일할 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내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 저 사건 많이 하면서 역량이 늘었구나. 이제 이런 동료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료가 딱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네가 배운 거지 그 사람이 가르쳐준 건 아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보세요. 저만 하더라도 그때 정말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일을 힘들게 시켰지만 나한테 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좋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이건 지금 보좌관 두 명이에요. 변기에 대한 거 한 명,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거 한 명. 그 두 명이 각자 지금 이렇게 자기가 갑질 피해를 이렇게 당했다라고 각자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박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민주당에서 정말 또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얘기하는 게 변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 거다 뭐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법률 자문 얘기는 들어봤어도 변기 자문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좌관이 뭐 고쳤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걸 했냐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이게 지금 변명이 되나요 이게? 그냥 이건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되고 아까 강선우 하면은 무릎이 생각날 거라 그랬잖아요. 전 변기가 생각날 것 같거든요. 그지 않나요? 아, 네 변기는 난 정말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것도 진짜 충격이었지만 이 변기 이거 시킨 거 솔직히 저도 우리 집 변기 남한테 보이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항상 죄송한데 제 아내한테도 사실 죄송하거든요. 저도 제가 쓰는 변기를 만지는 게 좀 그런데 맨날 저희 변기 청소를 아내한테 자주 시켜서 죄송한데 그걸 어떻게 보좌진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변기 청소를 시켰다는지 아닌지 그건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수리나 청소나 뭐 그러니까 수리를 하긴 수리하면서 청소도 했겠죠. 수리를 하면 하여튼 뚜껑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근처에 가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저게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저 작업이 끝날 정도면 저 보좌관은 저 집에 띠띠띠띠 번호도 평소에 알고 드날드날 하면서 일도 많이 했던 분인가 봐요. 그리고요 저기 닭 먹고 분리수거 닭 껍질 닭 뼈하고 그거를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만두 먹고 그것도 그렇고 순살 드세요 그냥.
근데 저거는 제가 진짜 이게 황당한 뭐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나 뭐 이런 거 항상 제가 하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은 그걸 싹 닦아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게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설거지 하듯이 이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냥 한 군데 다 때려박아가지고 분리수거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저는 음. 이게 뭐 이렇게 음식을 시키잖아요. 음식을 시키면 근데 플라스틱으로 일회용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설거지를 하지는 않지만 닦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그럼요. 설거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초벌 설거지는 해요. 그렇죠. 저도 해요. 초벌 설거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초벌 설거지를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그거를 설거지 그 분리수거를 하면 또 경비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가 또 분리수거를 한 번 더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거 만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웬만큼 다 그렇게 하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그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먹은 뼈하고 이거를 자기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그거를 근데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 제가 뭘 하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시킬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왜 변기는 보좌관한테 연락했을까? 가사도우미가 수리하는 분 부르면 되는데. 말이 안 맞아. 여기 안에서도 안 맞아요. 아 그렇네. 그잖아요. 역시 변호사네. 똑똑하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네. 그잖아요. 아니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가사도우미한테 수리하는 분 부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 하나는 확실히 안 맞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냥 아니다라는 것만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지적하지만 그 두 개의 의혹을 제기한 분은 보좌관이 다릅니다. 다른 분이에요? 보좌관 변기랑 분리수거랑은 각각이에요. 2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요즘 뉴스를 안 봐요. 아 그래요? 요새 뉴스를 안 보고 뉴스를 진행해요? 저는 신문을 봐가지고 신문을 보고 네. 신문을 보고 진행을 해서 미안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었구나. 네. 아 근데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못했네요. 뭐 압축적으로 하죠. 근데 이분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다 표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분은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며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또 원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낙마에 대해서 꼽아봐라 그러면은 한 7대3 정도로 강선우가 7이고 이진숙이 3.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강선우 후보자가 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낙마 이제 1순위로 올라갔는데 현역 불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야 이거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한 명 날릴라 그러면 누구 날릴까? 그럼 이제 이진숙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진숙 후보자를 알려놓고 국회의원들 자기 동료니까 이게 감싸고 아마 들고? 감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민주당은 자기 동료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게.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요. 휴머니즘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자기 동료들을 뭘 개똥으로 안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흥분을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되면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워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오늘따라 자꾸 쳐다만 보고 계셔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작진분들. 그럼 저 정도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전 이 강선우 의원을 저기 좀 계속 이렇게 그냥 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이런 걸 하네요, 우리가. 그죠.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분노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 사유가 정말 넘쳐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노가 강선우 후보에게 갈 정도로 이게 인성에 대한 문제, 됨됨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 이건 진짜 위선에 대한 문제다. 아니 약자 맨날 그래놓고서. 야
자, 지금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요. 73%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에 대한 여론이 높네요.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는 12%, 태양광 투자 의혹, 쪼개기 의혹 정동영 후보자 10%, 배우자 주식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5% 정도네요. 그래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편성의 행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동영 후보자는 다룰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이 정동영 후보자는 운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네, 운을 타고났어. 이분은 이제 운을 타고났어. 그냥 MBC 앵커하다가 그냥 배지도 그냥 훌렁 그냥 줍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뭐든지 그냥 다 그냥 쭉쭉쭉쭉 마음대로 그냥 쭉쭉쭉 가시네.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자, 강선우? 한마디 했네요. 뭐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했어요? 잠시만 볼게요. 갑질 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 깊은 배려로 살 것 장난치나?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더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임이자 길잡이라고 했다.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내겠다. 아니 말을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좀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들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예쁜 얘기들 다 추상적인 얘기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데 좀 실증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있는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하라고 좀 무슨 낙원이며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들 다 뭐 갖다 붙이는데 그런 얘기 말고 당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구체적인 사과를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참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들만 다 골라가지고 하고 있어, 그냥. 정말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항상 하던 말 돌려주고 싶은데 그 사퇴가 참여라면서요. 그 말 비슷하게 그 사퇴가 사과다. 진짜 사과하려면 사퇴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거 하는 얘기 보면은 결국 보좌관들 2명의 폭로라는 건 진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아까 의원실에서는 뭐 허위 사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왜 2차 가해한 거예요? 그럼 2차 가해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와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프기도 했던 한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뭔 소리야. 참 웃기고 앉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냥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 정말 진짜 반성을 안 하잖아요. 반성. 예? 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사과를 드린다. 딱 한마디.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으로 삼아 더 세심하고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끝.
이게 다네요. 그러네요. 난 그래도 장관 할 거거든. 응.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바꿔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 미안해. 응. 미안한데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응.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해. 응. 미안해. 끝. 장관 할게. 장관 하는데 장관 할게. 장관 하는데 그 다음엔 무슨 뭐 구름을 타는 얘기를 쭉 하던데. 그래요. 눈이 참 높으시네. 대통령의 눈이 높으시니까. 그러게요. 그거 진짜 매기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진짜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일단 그 눈에 맞춰서 고르고 골랐는데 이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눈이 어느 위치에 달렸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고르고 골랐으니까 지켜. 절대 지켜.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어느 면으로도 부적절하거든요. 그걸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나에 대해서 저쪽은 그냥 지금 그 힘에 도취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굴 탓합니까? 그러게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 다들 이렇게 눈이 머나 봐요. 네. 강선우 의원도 이부자리 깔아주면서 이제 내가 아주 가깝구나 이러면서 도취됐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미드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그러더라. 부동산하고 권력의 공통점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치. 그렇죠. 착 붙어 했다. 딱 붙어 있어.